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임상 결과 예상대로 긍정적으로 발표, 시장 주도주 구도 변화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안정적인 등락 국면에 돌입. 두 번째, 외국인 다시 매수로 전환, 그 의미는. 세 번째, 레키로나주 임상 발표 핵심 내용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앞으로의 행보는. 자, 오늘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일단 중요한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유효성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률을 전체 환자 대상 54%, 그리고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대상 68% 감소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약효가 제대로 먹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임상적 회복을 보이기까지의 시간, 이것은 뭐냐면 회복 시간이죠. 전반적으로 3일 이상 단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빨리 회복을 시킨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중등증 또는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에게서는 레키로나주 치료군에서 임상적 회복을 보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위약군 대비해서 5 내지 6일 이상 단축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레키로나주를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빨리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3, 4일, 또 빨리 5, 6일, 이렇게 회복 기간이 빨리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안정성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중대한 이상 반응이라든가 사망 및 투약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 이 이야기 뭐냐면 부작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안정성이 증명이 되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행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즉시 의료 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레키로나주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10만 병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미국 등을 포함한 글로벌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미국에서도 동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오늘 왜 셀트리온 주가가 왜 이렇게 됐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좀 올랐습니다만은, 자, 셀트리온 오늘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십자 모양의 양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341억의 매도였죠. 그렇습니다.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죠. 발표까지 전까지 사실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재료들은 사실 발표가 확실히 되고 나서 입증이 됐다, 약효가 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역시 호재로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눈치보기였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장중에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였고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도 좀 더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시티그룹에서는 아침부터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도 단기적으로 신고가였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데, 그러나 역시 십자 모양이잖아요. 음봉이고요. 모양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외국인들 169억 매도.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막판에 조금 좀 주저앉는 모습이지만 양봉의 모습으로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들이 오늘 48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는 셀트리온 제약의 모습이었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은 오늘 임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은 것은 뭔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식약처에서 빨리 허가가 나서 일단 빨리 투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은 시세가 강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다 오후장 가서는 조금 주춤 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예상된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기로 하죠.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 지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왔다 갔다 옆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접근이 되는데요.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 종목이 많죠.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삼성전자는 내려가고 반면에 또 중소형주들이 또 순환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지수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속도 조절의 측면에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다시 또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외국인들이 살아 들어오는 것이냐, 뭐 이런 또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대감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900억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246억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오늘 금융투자가 웬일로 5121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죠. 금융투자가 매수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연기금과 투시는 여전히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팔건 팔아서 현금을 계속 마련하는 중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되는 것이고요. 금융투자는 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외국인들의 움직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아차,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롯데케미칼인데요. 자, 롯데케미칼 어제는 사놓고 오늘은 팝니다. 기아차도 어저께 샀다가 오늘은 팔잖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어제는 샀다가 오늘 파는 모습,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제 샀다가 오늘 팔고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LG화학 어저께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사는 모습이죠. 또 네이버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요 정도로 좀 압축을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한다는 측면이에요. 외국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외국인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 나름대로 남은 것은 팔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과정 속에 연속선상에 오늘의 외국인들 매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한편 미국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도 옆으로 세우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연준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세잖아요.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심이 생기는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에서도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을 것이다.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1월 달에 26일에서 27일 동안 미국의 FOMC가 열리잖아요. 그러나 연준 FOMC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예상을 했던 대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이든 정부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출 가능성,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미국 시장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면 현재 선물과 현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코스피의 현물 쪽은 지금 매수가 주춤하는 모습이잖아요. 반면에 선물 쪽은 매도 쪽이란 말이죠. 외국인들이 최근 선물 쪽에 매도니까 우리 시장을 나쁘게 본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매도가 좀 나왔지만 다시 또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투자가들, 특히 금융투자가 문제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를 주로 합니다. 금융투자 회사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정권회사예요, 여러분. 예, 삼성증권, 뭐 신한투자금융, 키움증권, 이게 다 금융투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단기 매매를 합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하냐? 고객 돈이 아니고 자기 자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회사 지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단타만 하는 단기 매매만 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자금들은 특히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에 좀 주력을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매매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차익 거래가 있고, 두 번째는 비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차익 거래는 뭐냐면은 현물과 선물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수 차익 거래다 이러면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차익, 매수 비차익 거래다 이러면 현물만 매수하는 것인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종목의 매수 매도 주문을 세트로 같이 한 번에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다 이렇게 이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 것인데, 그럼 뭐냐면은 지금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순매수가 파란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1월 3월에 보면은 누적 순매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은
10월부터 12월 달에 샀으면은, 즉 차익 거래, 매수 차익 거래를 했으면은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물이잖아요. 매수를 해놨으면은 1월 달에서 3월 달에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금융투자가 4조 3천억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2조 1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 남은 것은 2조 2천억 정도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냥 오늘 단순 계산이에요, 여러분. 단순 계산인데,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면은 금융투자는 종목이 좋고 나쁨보다는 이 프로그램, 특히 차익 거래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에 영향은 줄 수가 있겠지만 큰 흐름상에서 시세의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핵심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여기서 좀 소강 국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좋다, EPS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전 세계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좋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위잖아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은 계속 강조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소강 국면으로 나온 것은 3분기보다는 4분기의 실적이 좀 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4분기에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밀어놨던 비용 부분들을 떨어내는 과정들이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해는 더 좋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지만 주가는 뭐 큰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단기적인 소강 국면 속에서의 속도 조절 과정이라는 측면을 여전히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도주 맥락은 이 5개 맥락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종목별로 계속 순환이 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 대응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결국은 허가가 어떻게 절차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현재 이번 주 내로 심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다음 주 22일이잖아요. 그럼 1월 마지막 주에 최종 허가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된다, 이런 부분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레키로나주의 가격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도 그렇고 이 치료제도 그렇고 환자한테는 무상으로 무료로 공급을 합니다. 대신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원가 4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 재정과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지불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1월 중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저께 이야기 중에서 보면은 이미 일부 국가와 협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지난번에 왔다 간 프랑스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출을 또한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레키로나주가 결론적으로 어쨌든 효과가 입증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빨리 회복이 돼서 퇴원을 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이익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유럽 국가들은 더욱더 그렇죠.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레키로나주에 대한 러브콜이 상당히 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 그러면 가격을 얼마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뭐 최소한 100만 원을 간다,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한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기존의 실적 측면에서 올해가 문제가 아니죠. 내년까지도 우리가 내다보는 시점인데, 올해 2021년에는 지금 현재 램시마, 흐주마, 트룩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그 다음에 또 유플리마, 요런 것까지만 해도 실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다가 새롭게 가세하는 레키로나주와 또 진단키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세를 하게 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매출뿐만이 아니라 레키로나주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측면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 올해에 이어서 셀트리온도 내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등 바이오 제약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이런 국면으로 해석을 당연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 일단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타이밍이 좋았잖아요, 여러분. 장중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좀 주춤하는 모습.
그러나 전혀 신경 쓸 거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신고 한번 했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예요. 전혀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보유 전략.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주춤주춤 하지만 별 의미 없죠. 역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것이다. 내일은 시세가 뭐 아침부터 세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오후에 가서 좀 주춤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 재료 자체는 하루로 보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느긋한 관점에서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주 가야 될 길은 간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접근을 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